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챕터 8의 감성 분석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가지 동영상 중에 오늘은 그 세 번째 동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성 분석 자체에 대해서 큰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렉시콘 기반의 방법과 머신러닝 기반, 즉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렉시콘을 이용한 방법, 그래서 텍스트 블로프, 아핀, 베이더 이런 패키지들을 좀 사용해 봤었죠. 자, 오늘은 이 머신러닝 기반의, 즉 기계학습을 배우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그걸 이용해서 감성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NLTK 영화 리뷰, 위에서 사용했던 그 데이터셋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도 우리 앞에서 감성 사전에서 한글을 위한 감성 사전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얘기했는데, 기계학습을 이용할 때는 그냥 한글 문서를 벡터라이제이션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쓰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계학습을 이용한 감성 분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NLTK 영화 리뷰 불러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쪼개야 되죠. 쪼개가지고 한마디로 여기 X 트레인과 Y 트레인, Y 트레인은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카테고리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네 등분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자, 무비 리뷰 데이터셋을 이제 그렇게 쪼갤라 그래요. train underbar test underbar split 함수 썼죠. 그래서 이제 X에 해당하는 리뷰와 Y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한 20% 랜덤하게 뽑아라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쪼개졌고요. 그래서 몇 개나 뽑혔나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카운트 보자 그랬더니 2000개 중에서 한 80% 해야 되니까 1600개. 테스트 데이터셋은 몇 개냐? 2000개 중에 20%니까 400개 이렇게 뽑혔더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에는 사이클런의 TF-IDF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TFD-IDF 벡터로 이제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 언더바 train 이걸 뜯어 고쳐 가지고 TF-IDF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X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X 테스트도 이렇게 TF-IDF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노미얼 NB라는 요 함수를 쓰면 이제 나이브 베이즈 모형을 사용할 수 있죠. 텍스트 문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아주 성능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로 해가지고 그 true, false를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 IDF 벡터라이즈 불러오고 나이브 베이즈 함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Xtrain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 TF-IDF 벡터라이즈를 fit 해가지고 TF-IDF 이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Xtrain을 트랜스폼 시켜서 요거를 이제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TF-IDF 만들고요. 그 디멘전을 봤더니 지금 요 디멘전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1600개의 리뷰가 있는데 TF-IDF로 뽑혀진 그 피처의 수, 즉 단어의 수, 단어의 수가 36,189개 있군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X 테스트도 트랜스폼을 시켜서 요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IDF 만들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디멘전 보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00개의 자, 요 놈 찍으라 그랬죠. 쉐입을 400개의 똑같은 숫자 36,189개 피처로 벡터라이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분류기 선언해야죠.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파라메타는 적당하게 우리가 넣었고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Xtrain
TF-IDF와 Y 트레인을 가지고 수학 모델을 만들겠죠. Y는 f of x라고 하는 수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x만 집어넣으면 이제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닷 스코어 함수가 있어서 요 x에 해당하는 걸 넣으면 이제 y 트레인에 대한 예측치가 나올 거고, 그것과 실제 y 트레인과의 정확도를 보는 거죠. 예측 정확도를.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스코어를 보자. 트레이닝 데이터 스코어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는 뭐 99.8% 정확도. 물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으니까 높겠죠. 자, 중요한 건 테스트 데이터 셋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의 오브젝트에다가 자, 스코어를 또 보는데요. 테스트 데이터 셋에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tf-idf 넣으면은 y 테스트의 프리딕션 값이 나올 거고, 자, 실제 y 테스트하고 이제 비교하면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 보니까 79% 정도 맞추더라. 아까 우리 감성 사진을 할 때는 뭐 60% 왔다 해서 66%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감성 사진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메인이 같은 콜퍼스거든. 감성 사진의 장점은 뭐예요? 뭐 트레이닝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감성 사진을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리뷰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수학 함수를 만들었고, 또 영화 리뷰를 이용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하니까 정확도가 높은 거죠. 예. 자, 그래서 감성 사진보다는 좀 더 높다. 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문서 해볼까요? 다음 영화 리뷰에 대한, 다음 우리 웹사이트에 영화 리뷰가 있거든요. 다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영화 리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한국어 문서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판다스로 데이터셋을 불러왔어요. 다음 언더바 무비 언더바 리뷰 닷 csv. 요거 이제 우리 요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이제 드리면은 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생겼느냐 좀 보자 그랬더니 앞에 있는 5개만 봤더니요. 일단 리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돈 들인 건 티가 나지만 보는 내내 하품만. 좀 부정적이네요. 그래서 레이팅 값이 1. 이거는 긍정, 부정이라고 이제 레이블이 붙은 게 아니라 점수가 나와 있네요. 점수가. 그 다음 날짜 나와 있고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무슨 영화라고. 요런 데이터셋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리뷰와 평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용해가지고 뭘 이제 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평점이, 이게 지금 평점이라고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건데, 이 평점, 요거는 이제 리뷰인데, 평점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두 가지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그냥 점수예요.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성 분석을 하려면 물론 이제 0점에 가까우면 부정적이고 10점에 가까우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점을 기준으로 5점보다 더 크면 긍정이라 판단하고 5점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정이라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 데이터셋의 좀 특징이 보니까 제가 여기 요 데이터 프레임의 레이팅, 요 평점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 해가지고 그걸 솔팅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바차트로. 물론 이런 그림은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밑에 있는 코드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8점, 9점, 10점 뭐 이런 쪽에 점수가 많고 낮은 점수는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5를 기준으로 5보다 크면은 뭐 파지티브, 이쪽을 파지티브라 그러고 이걸 네거티브라 그러면 파지티브가 되게 데이터가 많고 네거티브는 작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불균형 데이터셋. 그러니까 임발란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임발란스드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는 긍정인
데이터가 되게 많고 부정인 게 작으니까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긍정 부정을 알아맞히는 수학 모델을 만들어도 사실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극단적으로 들면 긍정인 문서가 뭐 99.9%가 있고 부정인 문서가 뭐 0.1%가 있다. 자, 이거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잖아. 자, 그러면 웬만하면 긍정이라고 무조건 답할 거라고. 그죠? 나중에 실제 부정적인 문서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긍정이라고 말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연구를 했는데, 여러 연구를 해서 불균형 데이터셋을 핸들링하는 뭐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불균형 데이터셋일 때 예측의 그러니까 분류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계학습 공부하면 기계학습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주제를 공부하면 당연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제인데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설명보다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균형 데이터셋이 있을 때 뭐 정확도가 어떠냐 그 분류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확도만 이용했죠. 정확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분류의 성능은 정확도, 즉 영어로는 accuracy.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균형 데이터일 때 아까 제가 생겼던 즉 어느 한 클래스가 99.9%가 있고 나머지가 0.1%가 있으면 그 수학 모델은 무조건 그 99.9% 쪽, 즉 긍정이면 긍정이라고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모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모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부터 이제 조금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정밀도와 재현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차 행렬이라 부르는 즉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는 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것은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긍정 부정을 판단했는데 내가 이것을 긍정으로 예측한 판단을 요 첫 번째 칼럼에 했고요. 부정으로 예측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측한 건 이쪽에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긍정인 것을 첫 번째 행, 실제로 부정인 것을 두 번째 행에 적었습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총 50개 있고 50개 있다. 총 100개 있었는데 이 50개 중에 이 긍정이라고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40개고 얘는 10개고 얘는 30개고 얘 20개다. 자, 그러면 총 100개의 문서 중에 긍정이라고 말한 게 70개죠. 부정이라 말한 게 30개. 근데 실제 긍정인 게 50개, 실제 부정인 게 50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숫자를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아까 40개라 그랬는데 이 40개를 뭐라고 부를 거냐? true positive. 그러니까 true positive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문서의 개수, 즉 리뷰의 개수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true positive, 여기는 TP라고 적죠. false positive, FP라 부르고요. 여기는 false negative, true negative인데 그래서 약자로 하면 FN, TN인데 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측한 것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을 긍정으로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긍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파지티브 적어 놓은 거고 이 파지티브라고 한 예측이 맞냐 틀리냐. 실제로 긍정이면 맞는 거고요. 실제 부정인데 내가 긍정을 했으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TP라 부르고 요걸 FP라 부르는 거예요. TP, FP. 다시 한번 오른쪽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 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 내가 예측을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티브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는 실제 얘가 부정이면 true가 되는 거고 얘가 실제 긍정이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alse negative, 즉 FN이 되는 거고 true negative, T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일반적인 분류의 정확도 예측 그 정확도 accuracy. 자, 요게 이제 accuracy죠. accuracy라고 부르는 지표인데 요거는 요 수학식이 지금 뭐냐면은 P하고 N 이게 P하고 N이니까 이거 다 여기 P하고 이게 N이니까 이게 다 더한 거야. 이걸 다 더한 아까 제가 100이라 그랬지 100. 자, 제가 아까 이게 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40이고 이게 30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20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이게 50이고 이게 50이고 총 개수는 100개다. 그럼 이 말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총 100개 즉 50 더하기 50분의 TN과 TP와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다 true 한 것만 모으겠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죠. 40 더하기 20 하겠다라는 게 바로 accuracy죠. 그죠? 제가 적어 놓고 합시다. 40, 30, 10, 21하면 자, 정확도는 그렇게 계산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불균형 데이터를 다룰 때 필요한 게 여기 지금 정밀도와 재현율이에요. 자, 정밀도는 프리시즌이라 부르고요. 재현율은 리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즌의 뜻은 긍정으로 예측한 대상 중에 실제 긍정인 것의 비율.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긍정인 비율. 요런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요거는 40 더하기 30분의 40. 자, 요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기를 요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재현율은 실제 긍정인 리뷰 중에서 긍정으로 예측한 리뷰의 수. 자, 요거는 이제 실제 긍정인 리뷰 중에서 즉 요거 분의 긍정으로 예측한 거 요거의 비율. 그러니까 요건 좀 수학식으로 조금 이런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 더하기 10분의 40. 자, 요걸 계산하자는 거지.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하나가 정밀도, 재현율 둘 중에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좋은 분류의 결과는 둘 다 좋은 게 좋은 거거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 의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밀도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재현율을 하나만 특별히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되고 이걸 둘 다 고려하자 라고 나온 게 자, F1 스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하모닉 평균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화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냥 뭐 자세히 몰라도 되고 수학식은 이렇다. 방금 위에서 계산한 프리시즌과 리콜을 이용해서 자, 저런 식으로 프리시즌 더하기 리콜 분의 2 곱하기 프리시즌 곱하기 리콜. 자, 저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 임밸런스 데이터일 때 자, 저 프리시즌 리콜을 이용해서 F1 스코어를 자주 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그 한글 다음에 영화 리뷰는 레이팅이 전부 다 숫자였잖아요. 0에서 10까지. 그래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지금 표현해 놓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감성 분석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부르려 그러면 두 가지 클래스로 쪼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평점이 0점에서 10점까지 연속된 값이므로 이것을 평점을 예측하는 다중회귀 분석,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자, 우리 기계학습 통계학 배우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하면 y는 이제 f of x 이제 이런 수학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y가 어떤 거다? 이 y가 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학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먼저 평점을 예측해. 이 수학 모델로 y 값을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 5를 기준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5보다 크면 긍정,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정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5를 기준으로.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애초부터 평점을 긍정과 부정으로 바꿔버려. 아까 우리 레이팅이라는 것이 레이팅이라는 것이 0점에서 10점까지 있는데 여기 5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포지티브, 요거는 네거티브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y에 해당하는 값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즉 0 아니면 1이거든. 0. 예, 지금 얘기하다가 화면이 그냥 확 넘어와 버렸는데요. 지금 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레이팅을 애초부터 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쪼개가지고 x라고 하는 이제 이게 텍스트가 있는데 이 y 값이 뭐 포지티브면 1, 네거티브면 0, 1, 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y는 f of x 가지고 y를 알아맞히는데 이 y가 0 아니면 1만 같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래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두 아이디어 모두 다 그럴 듯하니까 한번 둘 다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 먼저 평점을 예측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즉 y를 예측한 값을 0에서 10점이 나오도록 먼저 하는 수학 모델. 그러한 한마디로 이런 y hat은 f of x라고 하는 수학 모델을 찾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예측된 결과물을 가지고 긍정 부정 쪽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다음 영화 리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리하고 나중에 이제 한글이니까 코NLPy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가지고 TF-IDF로 한번 변환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밑에서 보여드릴 코드는 보통 이제 이게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조금 도움을 주는 단어가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큰화를 시킬 때도 요 세 가지만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 써가지고 그 한글 문서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불러왔던 거를 리뷰하고 레이팅이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디폴트 값은 대충 한 25%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쪼개고 그 사이즈를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스가 11,043개의 리뷰가 있었네요. 리뷰가. 요걸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수학 함수를 만들 때 쓸 거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한 3,000개, 3,600개, 한 25%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리지널한 텍스트 문서를 TF-IDF로 다 바꿔야 되니까 일단 형태소 분석기부터 코NLPy에 있는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인 OKT 요걸 이용해서 먼저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즈를 할 때 하는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글 단어 다 사용하지 않고 명사, 동사, 형용사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tweet underbar tokenize라는 함수를 만들고 자 텍스트를 넣으면은 여기 target underbar tags로 명사, 동사, 형용사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요 코드는 명사, 동사, 형용사만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토커나이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로 좀 자세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천천히 보시고요. 자, 그럼 TF-IDF 요거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저 TF-IDF 벡터라이저에 토커나이저는 방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그 토커나이저가 돼야 될 거고 맥스 퓨처는 2000개만 하기로 했고 mean document frequency, max document frequency. 자, 이거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TF-IDF 벡터라이저의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거 가지고 fit transform,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fit transform 시켜가지고 x underbar train underbar TF-IDF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도 해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트랜스폼만 시키면 되죠. 요 오브젝트 가지고 그래서 x 테스트 TF-IDF를 만들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y에 뭐 지금 요건 아까 지금 두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첫 번째 지금 아이디어 요 1번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0, 5, 1, 2, 0, 10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x 언더바 train 언더바 tfidf로 뭔가 이제 벡터라이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좋죠? 자, 그렇게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tfidf를 무슨 벡터 이렇게 무슨 퓨처 값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y hat을 자 예측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듈을 이용해서 다중회귀 분석 실시하자.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 모듈이 제공하는데 거기 이제 스코어즈라는 곳에 가보면 이 리그레션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스퀘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R 스퀘어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R 스퀘어 값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 수학 모델이. 자, 일단 그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불러오고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피팅을 하네. 그래서 x train 언더바 tfidf 그 x에 해당하는 벡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 train 0, 1, 0, 1, 뭐 10, 9, 5,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수학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f of x. 근데 이 y는 0에서 10까지 숫자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수학 모델을 가지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 수학 모델 가지고 R 스퀘어 값 보기 위해서 스코어를 집어넣었고요. 그 안에다가 여기 x에 해당하는 거하고 y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 그 R 스퀘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R 스퀘어는 한 60.5% 되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39.5% 된다. 수학 모델을 만든 게 우리가 만든 수학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더 큰 거죠. 클수록 좋은데 저 정도 되는구나. R 스퀘어 값은 0에서 1 사이죠. 그죠? 자, 그걸 좀 알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도록 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수학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감성 분석이니까 이거를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도를 알려면. 그래서 이 평점을 극성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것을 accuracy score, 요거 우리 앞에서 썼던 걸 이용해가지고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극성이라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말하는 건데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요거를 바꾸는 거는 판다스에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즈 타입에 대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true, false로, 그러니까 요거를 뭐 true, 요거를 false로 요렇게 이제 대체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불리한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리한 값으로 바꿀 겁니다. 자, 코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 보십시다. 자, y train이 있고 y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5보다 크면은 true 아니면 false로 쭉 나올 거라. y train은 지금 되게 많은 문서가 있죠. 자, 그래서 y train sentiment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y test sentiment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수학 함수를 만들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수학 함수 만든 걸로 자, 먼저 요 tfidf x 벡터를 집어넣어서 predict를 하면 y 값이 0에서 10까지죠. 요 값은 0에서 10까지 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5보다 크면 true라고 하고 작으면 false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y train predict에는 true, false 값만 나오겠죠.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 값이고 요 두 개는 예측 값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또 프리딕트 Y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성과 지표들 프리시즌 스코어, 리콜 스코어, 그다음 F1 스코어, 임바란스 데이터일 때 이게 좋다고 했는데 먼저 accuracy부터 볼게요. 지금 요 파트하고 요 파트인데 accuracy for training, precision for training, recall score for training, F1 score for training.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온 결과와 밑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테스트 다 똑같은 건데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폼에서 보니까 accuracy underbar score에 자, 요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자는 거죠. 저 요게 뭐죠? 요거는 실제 값이죠. 실제 true false 값이고 요거는 예측된 true false 값.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온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프리시즌 스코어하고 이건 리콜 스코어하고 F1 스코어 나온 거 보니까 저 요까지인데 트레인에 대해서 프리시즌,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보니까 요렇게 뭐 아주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자, 밑에는 테스트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를 이렇게 4번 했던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실제와 예측을. 그랬더니 테스트에서도 뭐 84%, 86%, 94%, F1 스코어가 90%, 위에는 92%.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더 좋은 건 당연할 것 같고요.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 모형의 설명력, 즉 R 스퀘어 값이 아까 한 30% 정도 나왔어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한 60% 넘게 나왔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30%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는데 이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요렇게 이제 극성을 따지는 것으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F1 스코어까지가 제법 괜찮다. 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어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애초에 극성을 라벨로 갖도록 하자.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지금 우리는 x 언더바 train 언더바 tfidf로 어떤 벡터화 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거기에 이 y 값이 지금은 이제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는 거지. 0에서 1 사이 숫자가 0에서 1, 10 사이 숫자가 아니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요렇게 쭉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알아맞추느냐.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코드 한번 보니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객체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피팅을 시켜요. 트레인 TF-IDF하고 Y train sentiment. sentiment니까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Y underbar train underbar sentiment였네요. senti. 요렇게 이름을 바꿔서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수학 모델을 만든다. 그죠? 수학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수학 모델이 y는 f of x라고 하는 수학 모델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학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리딕트 합니다. x train tf-idf 넣은 거. 또 이거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x 언더바 테스트 tf-idf로 예측한 결과를 여기 y train predict와 y test predict로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하고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하는데 accuracy, prediction, recall, F1 스코어 계산하고요.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Y train sentiment 이거는 이제 실제 값이죠. 그 다음에 Y train predict는 우리가 지금 예측해낸 값입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하니까 F1 스코어가 약 92.3% 나왔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하니까 91% 나왔다. 그래서 처음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아니 y 값을 애초부터 true false로 하지 말고 그냥 0,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을 수학 모델을 먼저 만들어서 그 결과 가지고 true false를 하면, 아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y 값에 대해서 true false보다 0에서 10까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정보량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점 0에서 10까지 이 평점을 예측하는 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앞에서 봤던 거랑 뭐 다 괜찮더라. 90% 이상이더라. 물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이 결과는 텍스트의 그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하니까 되게 괜찮더라. 한글에서도 괜찮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감성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기계학습 방법, 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나이브 베이지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을 해봤고, 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냥 레이팅으로 나타낸 것, 0에서 10까지 나타낸 것을 예측하는 해서 나중에 예측 결과 값으로 다시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쪼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간단한 구조이고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